안녕하세요. 수지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간담회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 결과가 이제 정시까지는 안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 정시 결과도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결과가 사실 거의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사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 추합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서울대 의예과랑 서울대 치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슈가 있어요. 저희 2월 26일 날 이제 일할 수 있는 조교님들이 안 계십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서울대 입학식이 있어서 조교님들이 다 서울대생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최고의 조교진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이 이 조교들을 볼 때 약간 어떤 경외심을 갖고 막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지만, 사실 3년 내내 이제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진 않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와서 울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가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저는 어떠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재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어떤 100이라는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노력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재능이라는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던 학생들이 했던 행위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정답을 모르겠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냈던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을 막 굳이 찾으려고 하면 열심히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1등급을 받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다채로워서 어떤 큰 틀은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디테일하게는 너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수지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수지고가 굉장히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저는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표준 편차가 압도적으로 작은 학교가 하나가 보입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홍천고등학교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지고가 물론 학생들마다 느낀 바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 지역에 오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지고는 분명 과거에 비해서 수학에서 1등급을 쟁취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수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과거에는 분명히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확실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어떤 소문이 아름아름 제 생각에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기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작년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도 어떤 좋은 자료라든지
어떤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학교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학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능했던 학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5년도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1등급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반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 사실 1등급을 맞은 학생들도 스카이반 내려가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1등급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4% 1등급과 10%의 1등급 학생들의 문제 푸는 양은 2배에서 3배 정도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 간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조금 많이 흔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수지 지역에서 내신 1등급이면 무조건 모의고사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뭔가 조금 눈에 띄게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가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매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습량이 줄어들고 있다. 학습량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 뭐 AI도 요즘에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죠. 이제는 학생들의 학습량이 어떠한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역설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1등급 혹은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4%를 뚫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콘크리트 같은 학생들이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뚫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학년들 있죠? 현역 07.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뭐 예비 고1 어머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과제 양이 많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 학생들에 비해서 과제량이 절반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학습량, 과제량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학생들의 과제를 해내는 양이 어떤 특이점을 분명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가 과제량이 절반이 줄어들었음에도 MD반도 똑같아요. 저희가 과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음에도 학생들이 느끼는 바는 좀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이런 학원가의 어떤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관리 독서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습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수업이라는 것보다는 관독이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관독.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도 관독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전성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관독이 전성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행태나 양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이제는 어떤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매일 이렇게 제발 과제 좀 해줘, 제발 과제 좀 해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 제발 책 좀 내줘를 하고 있어요. 제발 책 좀 내줘 해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책을 다 내면 스티커를 주기로 했어요. 진짜입니다. 스티커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뭐 제 멘트 써져 있는 것, 민망한데 제 얼굴 있는 거,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런 학생들의 변화에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오프라인, 온라인의 변화가 학생들한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또 치열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정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뭔가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뚜껑 열어보면. 그런데 그게 컨센서스다 보니까 정말 수학도 아슬아슬하게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치열해요. 진짜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제가 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저는 솔직히 극최상위권은 1등급 맞기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만큼 안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과제도 줄이고 책도 줄였어요. 책은 3분의 1을 줄였어요, 문제 양을. 그래도 학생들이 힘들어해서 제가 스티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숙제를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고등학생은 이런 거 없었어요.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알아서 하는 게 끝나는 시대가 되었다, 고등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자,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볼게요. 수지고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수지고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육청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네, 교육청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학교는요, 교육청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표현이 바뀐다든지, 학생들이 이게 교육청 문제인지를 못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수지고는 결코 그렇지 않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학년만 돼도, 수지고 2학년만 돼도 생각보다 표현 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느끼는 수지고의 수학 시험 난이도와 2학년 때의 시험 난이도는 차이가 큽니다. 수지고가 수학 시험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2학년들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학년은 실제로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학교 프린트에 있는 교육청 문제의 중요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1학기 중간고사는 객관식 맨 마지막 내문항은 모두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 학교 프린트에 교육청 문제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자료 싸움과 연습 싸움으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학교다. 예. 예. 그래서 학교 프린트 양이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국 단위에선 많겠죠. 하지만 수지 지역 내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승부를 걸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살짝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촘촘하게 학습해야 된다. 사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아까 했던 2번 이야기와 사실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수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했느냐? 갑자기 EBS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EBS에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유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EBS를 풀었을 때 너무나도 유리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EBS가 유의미하게 안 나온 지 수지고 한 5년에서 6년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당황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었으면 EBS가 나오니까 무조건 꼼꼼하게 학습을 했을 것 같은데 수지고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습을 해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번에 내신 대비 강좌는 3월 8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뭐 MD반과 스카이반 다 똑같습니다. 개념 공부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꼼꼼하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너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도 참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에 맞게 하니라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책도 표지도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요즘 친구들은 미감에 예민해서요. 교재 표지가 이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네. 과제도 올해부터는 책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각 챕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의 챕터 1과 과제의 챕터 1이 아예 싱크로가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챕터 1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그 가르친 문항에 대한 과제가 여기 보물범 챕터 1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꼼꼼하게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너나 봄 여기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킬러 소재는 아주 높은 확률로 2차 함수 편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차를 많이 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끔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교평사경이 뭔가요? 라고 해서 검색하고 오신 어머님들 되게 많아요. 교평사경은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리다 보니까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2회로 잡혀 있죠. 철저하게 최근 2년에서 3년에 걸친 교육청 문항을 분석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부 다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EBS는 저희가 일명 EBS 3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EBS 3대 문항 중에서 3대 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의 원본과 변형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D와 스카이 차이는 간단해요. MD는 이때의 수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업 난이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신 대비할 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때쯤 가면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스카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모이는 지점은 같다. 참고로 여기에 요거 보시면 이제 스카이반에서도 1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홍천고에서 수학 하나 틀린 친구가 스카이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윗반에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홍천고에서도 스카이반 친구들에서 1등급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홍천고가 가장 치열한 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신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참고로 학기 중에는 매 시간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에 3번의 시험을 보고 학교 시험지 양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서술형 채점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고요. 이게 성적이 그날 어머님들한테 가거든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참고로 이제 이름까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반에서 1등에서 5등까지 들면 각 학교에서 수학 1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등 안에 들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하지만 10등까지만 밝혀드립니다. 그래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결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요. 과정 자체가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이미 저희가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 세팅이. 그래서 항상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규였습니다.